정부가 AI 강국이라는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정작 AI 투자를 쏟아붓는 IT 기업들은 울상입니다. 현장에 투입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계와 또 주식시장에서 참 핫했던 이슈가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이었는데 여기서도 인공지능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네, 그 업계는 이번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이 최근 10년간 이 한일 경제 협력 중에 최대 규모이자 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 통합으로 이제 검색 서비스부터 인터넷, 금융, 메신저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 1억 명 규모의 거대한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8천만 명을 거느린 일본 라인과 또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야후재팬이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1,000억 엔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AI, 글로벌 AI 업체로 도약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세웠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AI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늘 AI를 강조해 왔었고 또 이혜진 네이버 GYO 역시 이 정보기술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살아남는 회사가 되고 싶다. 연합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을 넘어서 가파로 불리는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 거대한 공룡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2030년 그러니까 약 10년 후에는 이 AI가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 약 4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업계도 연합을 맺고 또 B2B 사업을 확대하고 좀 주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최근 다음 달에 사내 기업 독립인 이 AI랩을 자회사로 독립을 시켜서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이뤄진 SK텔레콤과의 3천억 원 규모의 그 지분 협력과 어떤 사업 강화도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이버는 AI 개발 조직인 서치앤클로바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연구개발 투자에 이제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과 일본 또 베트남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이 글로벌 AI 연구 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청사진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패권에 대항할 글로벌 흐름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이나 계획 그리고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과기부는 이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을 신설을 했고 AI 관련 분야에 이제 약 10조 원, 그러니까 10년간 2조 원, 그러니까 한 1년에 2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카이스트나 고려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원에 이제 AI 대학원 선정을 마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사실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현재는 AI 전문가가 좀 역부족인 상태이고 공급이 좀 수요에 못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 주요 25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AI 상위 전문가 500명 중에 한국 전문가는 7명에 불과했고요. 미국은 73명, 중국이 65명에 5명과 좀 대조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 부족 인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 때문에 ICT 업계는 좀 해외 기업으로 인재가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라면서 개발자 병역 특례도 확대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또 데이터 3법이 자꾸 또 걸립니다. 그런데 1년째 국회 계류 중인데 이번 주에도 결국 본회의 통과 무산이 됐죠? 네. 데이터 3법이 이제 AI 생태계 활성화에 좀 근간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업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치권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만큼 이번 무산에 대해서 좀 실망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이제 비식별 개인정보를 어떤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졌고요. 업계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진 만큼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데이터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보 보호에 소홀하면
과도한 그 과징금을 물어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을 좀 자유롭게 이용해달라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이 상업적 목적 등 모든 연구에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시행하면서 자체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 해외에 비해서 좀 국내에는 넘어야 할 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